안녕하십니까. 감출 수 없는 운명 59번째. 오늘은 사주에 자식이 코너에 몰려 자식을 잃었던 여자분 사주를 가지고 감출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주풀이는 제게 상담 오셨던 분 사연입니다. 먼저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고 사주 속에 들어있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연세가 제법 있으신 여자분께서 전화로 상담에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쭈니 자식의 사업운이 걱정되어 오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 아드님 사주를 풀어 사업운에 대해 자세히 상담을 드리고 상담을 마치려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나이가 많아 볼 것도 없겠지만 제 사주를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 사주를 보고 살펴본 후 건강과 여러 가지를 상담을 드리고 마치려는데 그분 사주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어 그분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모님, 죄송하지만 사모님 사주에 자식 중 하나가 완전히 코너에 몰려 말라가고 있는 모양새로 이 자식이 심상치가 않네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갑자기 눈물을 보이면서 저를 한참 쳐다보시다가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그것이 사주팔자에 보이나 봅니다. 신기하네요. 실은 제가 상담한 자식 말고 하나 더 있었는데 일찍 잃었습니다. 너무 병약한 자식이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애지중지 키웠는데 결국 잃었습니다. 가슴에 아직도 한으로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러니 남은 이 자식에게 더욱 모든 것을 집중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도 참 마음이 아픈 상담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분 사주에 어떤 것을 보고 자식에 대한 것을 추론을 했는지 여러분과 같이 사주를 풀어보면서 사주 속에 감춰진 운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여러분과 같이 한번 풀어볼 사주가 되겠죠. 무자년, 김이월, 경신일, 을유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무자년생이시면 48년생이시죠. 48년생이면 2019년 올해 72세가 되신 여자분 사주가 되겠네요. 자, 이 사주에 제가 자식이 코너에 몰려가지고 상당히 자식운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랬는지 한번 사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주 형국을 파악해야 되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인 오행부터 찾아보자고요. 일간이 경금 큰 쇠로 태어났네요. 그러면 큰 쇠의 내편은 같은 비겁인 쇠나 아니면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흑인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일지에 신금 큰 쇠가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리고 시지에 유금 작은 쇠도 나한테 힘을 보태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죠. 지장간에도 없고. 다음에 인성인 흑을 찾아볼까요? 흑은 연간의 무토 큰 흑 광활한 대지가 힘을 보태고 있고 월간의 기토 월지의 미토 작은 흑도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신금 안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내 편이 상당히 맞죠? 연간의 무토 광활한 대지 월지의 기토 미토에서 작은 흑, 그 다음에 일지의 신금 큰 쇠, 그 다음에 시지의 작은 쇠까지 해가지고 바로 옆에서 똘똘 힘을 묻혀가지고 일간에게 힘을 주니까 사주가 상당히 강해질 가능성이 많죠. 자, 상대편 내 힘을 빼간 오행도 한번 보자고요. 상대편은 내 힘을 빼간 오행은 내가 생해준 오행이죠. 식상, 재성, 관성 이렇게 세 개가 상대편이 되겠죠. 내 힘을 빼가니까 식상은 뭔가요? 쇠가 생해준 오행이니까 물이 되겠고 재성은 나무, 관성은 불이 되겠네요. 먼저 식상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지에 자수 조그마한 물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신금 안에 임수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재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식 안에 을목 작은 풀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미토 지장간에 을목 작은 풀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나와 있는 건 없고 미토 지장간에 작은 촛불 정화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상대편은 나와 있는 거라고는 자수, 을목에서 작은 풀과 작은 물밖에 없죠. 그리고 내 편은 이렇게 큰 흙, 작은 흙, 그 다음에 큰 새, 작은 새까지 힘을 보태가지고 상당히 사주가 강해진 사주가 됐네요. 내 힘을 빼앗가는 오행이 힘이 약하니까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이 을목은 어떤가요? 상태가 지금 유금, 신금, 경금 이 서늘한 쇠 중간에 끼어가지고 코너에 몰려가지고 죽게 생겼죠. 서리발에 냉기에. 그래서 이 을목은 살기 위해서 경금에게 합을 청하네요. 그 수밖에 없죠. 사는 길은 경금이야 합을 받아줘도 바로 합을 해도 쇠로 변하기 때문에 손해날 게 없으니까 기꺼이 받아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을경 합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쇠기운이 더 강해졌네요. 그러면은 상대편이라고는 자수하고 신금 안에 있는 임수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아주 신강한 사주가 됐네요. 신강한 사주 팔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신강한 사주가 됐고 용신은 자수 물러봐야 되겠죠. 희신 운에서도 큰 물이 와가지고 힘을 빼주고 그 다음에 많이 먹었으면 배설을 해줘야 되니까 자수로는 좀 적죠. 신금 안에 임수도 있는데 상당히 이 임수도 힘을 좀 발휘하긴 하죠. 이 쇠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금생수를 받아가지고 임수도 지장간에 있지만은 힘을 발휘하지만 투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운에서 물을 받아야 시원하게 먹었으면 시원하게 설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운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용신은 자수고 희신은 큰 물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주가 됐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사주에서 자식이 하나가 코너에 몰렸다. 그 말씀을 드렸죠. 자, 자식이 어떤 오행인가요? 여자분이시가 식상이 자식이죠. 식상이 어디가 있나요? 연치에 자수가 있고 또 신금 안에 큰물 임수가 들어있네요. 자, 신금 안에 들어있는 임수는 지장간에 들어있으면서 사주에 쇠기운이 많아서 금생수까지 받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건재하게 잘 암장되어 있으면서 보존되고 있죠. 그래서 건재한데 이 연치의 자수가 문제네요. 이 연치의 자수는 무토, 기토, 미토 해가지고 삥 둘러싸여가지고 코너에 완전히 몰려버렸네요. 뭐 이 기토, 미토가 토생금 아니라고 이 자수를 극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 무토 하나만 가지고도 상당히 이 자수는 말라버리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그리고 이 미토는 불을 품은 흙이죠. 상당히 열기운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 열기운을 가지고 있는 흙은 물을 많이 흡수를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무토도 상당히 강활한 대지로 이 물을 상당히 흡수해가지고 말려버리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수가 거의 말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코너에 몰려서. 그래서 이 자식이 거의 말라버린 형국이라 건재하지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자식이 하나가 어렵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네요. 자, 사주 팔자 내에서 이 자수가 이렇게 말라가고 있지만 코너에 몰려서 이 대운 흐름을 보게 되면은 정사, 병진, 은묘, 병인 이렇게 해서 불기운과 나무기운으로 가다 보니까 사주의 약한 물기운을 더더욱 말려버리는 대운으로 가기 때문에 이 자수가 견딜 수가 없는 대운까지 흘러가네요. 그죠? 그리고 이 자미, 원진살 보이시죠? 원진살까지 가시하다 보니까 이 자수가 더더욱 코너에 몰리고 이 살기운 때문에 힘이 약해져서 자식을 잃었던 그런 형국이 됩니다. 이 신금 안에 있는 임수, 이 식신은 이 운이 이렇게 흐르더라도 지장간 속에 들어있으면서 그 다음에 금생수를 받은 사주에 내행한 쇠기운이 있기 때문에 금생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장간 내에서 잘 보호도 될 뿐더러 금생수까지 받고 있어서 힘을 어느 정도 지장간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건재할 수 있던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 안의 임수는 건재하고 이 자수는 나와 있어 가지고 이 운기 그 다음에 사주 형국에서 물이 말라버려 가지고 자식을 잃었던 그런 사주 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